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기업은 이미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보유할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활용해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처리는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솔루션과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수입니다. 오늘 퓨어스토리지 마이크로 포커스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의 현대화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스토리지 송성환 부장님, 마이크로 포커스 이기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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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 부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아키텍트 및 프리세일즈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포커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버티카의 이기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현대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부장님, 오늘 발표에 앞서서 퓨어스토리지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퓨어스토리지는 2009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2015년에 IPO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6년 이상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최상위 리더 그룹에 계속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상당히 그래프가 높게 찍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고객의 만족도 지수입니다. 퓨어스토리지가 네. 엄청 자랑하는 분야죠? 네, 맞습니다. B2B 기업에서 상위 1%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기업은 퓨어스토리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번 퓨어스토리지를 사용해 보신 고객들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업계 최고의 혁신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업계 최초로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러니까 오늘 좀 포커스해서 설명드릴 그 파일과 오브젝트에 대한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가장 중요한 부분, 퓨리티라는 소프트웨어는 근간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가장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솔루션, 퓨어원 등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패스트 오브젝트라는 영역, 플래시 블레이드와 퓨리티 FB, 그리고 API, 그다음에 퓨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오쇼TV에서 퓨어스토리지가 데이터 관리의 이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현대적 데이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 부장님이 다시 한번 이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퓨어스토리지가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전략은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입니다. 4가지 큰 꼭지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기업의 데이터나 기업의 인프라를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온프라미스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 전체 인프라에 대한 그 인프라 환경을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레벨, 실제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자체의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퓨어에서 제공하는 퓨어 애저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레벨의 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이 4가지 꼭지가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의 키 화두입니다. 네. 현재 고객들, 그러면 IT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나요? 네. 가트너 조사에 의하면 탑 7, 상위의 7가지 항목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그다음에 코어 시스템, 그다음에 고객, 사용자
경험에 대한 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아마 딱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 7가지 모든 항목이 다 데이터에 좀 포커스되어 있는 투자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가 이제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불리는데 다 데이터를 잘 어떻게 정제할까에 관심이 있는 것 네, 같으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 지금 현재 글로벌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을 보시면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거기에 근간은 데이터의 활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비즈니스에 접목했는지가 기업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어느 정도 규모로 뭐 증가하고 있나? 저희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 인지들은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 내에 기존 데이터의 3배 이상까지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급증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네, 실제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중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지 될 데이터의 비율이 2017년도에 15%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가 되면 30%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지 될 데이터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 수치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7년도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엑사바이트 정도가 실시간 분석용 데이터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2025년도가 되면 52엑사바이트 이상이 되죠. 실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지 될 데이터는 10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네요. 어떤 네. 기술이 필요한가요? 실제 퓨어 스토리지만이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설명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최초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시작한 AWS에서도 최초 1조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6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배의 데이터 증가까지는 단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필터링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오늘 이제 같이 설명드릴 버티카에서 나온 리포팅을 보시면 데이터는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분석해야지 될 데이터 양도 많아지는데 분석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솔루션, 뒤에서 이제 이온 모드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그 효율성을 더 높이자, 이런 리포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빠르게 데이터를 왜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쉬운 예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이 재료를 모두 사용해서 요리를 해야 레스토랑이든 식당이든 새로운 이제 매출에 대한 창출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 재료들 중에 일부만 사용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재료들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즉, 빠르게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는 다 가비지성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네. 기존에 보시면 패스트 데이터, 기존의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에서 좀 패스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올플래시로 시장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파일 스토리지 가지고는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처리하고 많이 처리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부분이 바로 패스트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이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파일하고 오브젝트하고 패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해를 돕고자 기술적인 설명을 좀 뒤에 하고요. 좀 예제로 이제 주차 시스템의 예제를 좀 들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 NAS 파일 스토리지를 저는 주차 타워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차를 넣고 빼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주차 타워가 예전 방식의 이제 파일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그걸 좀 개선하고자 좀 넓은 영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빼기 좀 편하게 만든 이제 주차 공간,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패스트 파일 스토리지라고 좀 이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넓은 주차 공간에 내가 직접 차를 대고 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으러 다녀야 그쵸. 되잖아요. 네. 직접 찾으러 다녀야지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항인 것 같은데요? 네. 공항이나 이제 대형 호텔 같은 경우는 발레 파킹을 많이 이용하시죠. 실제로 발레 파킹을 이용을 하면 내가 정문까지만 가면 내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 거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게 이제 오브젝트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호텔이나 공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 발렛 주차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철이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게 되면 발렛 파킹 하는 것도 어렵죠. 기다려야지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해결하고자 패스트 오브젝트라는 컨셉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알고 계신 사람이 운영하는 거를 자동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파킹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머신을 통해서 자동 주차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사실 주차요원이 아무리 편하게 차를 주차해주고 가져다주고 하지만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자율 주차를 하는 것 대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알기 쉽게 주차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파일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패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예제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파일은 아마 처리 성능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플래시 파일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성능 부분은 일부 개선이 됐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또 별도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데이터 양은 많아졌지만 빠르게 처리하는데 좀 제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일단 모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세,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AI 머신러닝, 방대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컨셉의 솔루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트 오브젝트라는 새로운 컨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트 오브젝트의 고려사항을 하나하나 볼까요? 네. 일단 패스트 오브젝트의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스케일 아웃이 자유롭게 되냐입니다. 스케일 아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앞서 제가 데이터가 5년 내에 얼마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리파지토리,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5년치를 예상을 해서 큰 양의 스토리지를 미리 도입을 해야지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진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 폭증하는 그 인터벌, 주기 대비해서 지금의 인터벌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AI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의 패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폭증의 주기도 단축이 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그럼 모아놓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되지 않냐. 근데 가져다 쓰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을 각각의 업무나 용도에 맞춰서 각각의 쓰고 계신 데이터 자체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모아서 사용한다기보다 데이터를 통합을 했지만 기존 서비스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활용성들을 다 보장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복사나 데이터 이관 이런 부분들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지금 아마 그 스토리지의 트렌드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이제 NVMe 프로토콜을 모든 아마 스토리지 벤더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단순히 미디어만 변경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퓨리티라는 소프트웨어는 이 SSD의 낸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병렬 처리나 그다음에 낸드에 대한 활용성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는 당연히 이제 키 밸류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키 밸류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키 밸류에 대한 뭐 해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조차도 키 밸류를 위한 처리조차도 뭐 분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다양한 패턴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그다음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좀 빠르게 인덱싱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꼭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 여전히 오래된 그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네. 실제로 보시면 아마 한 30년 전, 40년 전서부터 쭉 지금까지의 그 IT 트렌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아마 그 스토리지라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20년들이 다 넘었습니다. 기존의 아키텍처, 기존의 그런 전략, 기존의 이제 플랫폼들을 그대로 이제 유지해 오면서 좀 뭔가 새로운 미디어나 아니면 버전업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죠. 기존의 아키텍처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뭐 AI, 머신러닝 이런 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아키텍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아마 이 장표는 퓨어 스토리지의 아마 세미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장표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는 리니어한 스케일 아웃을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저희가 한 단서부터 10단까지 저희가 수치들을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성능이나 용량 부분을 이렇게 개런티해서 명시할 수 있는 벤더는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확장을 해나가면서의 스케일 아웃적인 용량이나 성능의 확장을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개런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실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워크로드를 다양하실 겁니다. 백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커진 데이터 레이크 구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나 아니면 좀 더 차세대 분석 솔루션인 버티카 솔루션들과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데이터 허브로 좀 묶어서 데이터 로딩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하자. 이게 이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능은 어떤가요? 성능은 아마 모든 스토리지 벤더들이 본인들 제품이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주창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미디어 성능만 가지고 비교하면 당연히 저는 대동소이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 대부분의 같은 미디어들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퓨어는 일반 그런 상용 SSD를 탑재하고 있지도 않고 자체 개발된 SSD 랜드를 사용할 뿐더러, 그다음에 퓨리티 OS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플래시에 최적화된 OS를 기본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퓨리티 OS를 통해서 각각의 랜드, 중간에 병목이 생길 수 있는 영역들을 다 제거하고 개별 랜드에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다이렉트 플래시 기법을 유일하게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이렉트 플래시 기법은 퓨어 스토리지 퓨리티 OS만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키밸류 처리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블록 사이즈로 이렇게 쪼개서 키밸류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대부분 장비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처리보다는 블록 카운트에 대한 오버헤드나 이런 부분들의 좀 병목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퓨어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가변 블록 데이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자체도 가변 블록으로 카운팅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나 데이터의 사이즈, 그런 타입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키밸류 처리의 응답 시간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정말 리얼 환경에서 기존에 생각하시는 고성능 파일과 S3 성능을 비교하셨을 때 거의 동등한 성능 수치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하나 성능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패스트 오브젝트의 성공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 부분은 이제 금융사의 이제 성공 사례를 하나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실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각각의 서비스를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고객분들은. 그렇지만 기존의 백단의 데이터 처리를 바이너리까지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메타데이터와 실제 로우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경합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오른쪽 이제 구조로 아키텍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역은 메타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만 존재를 하고요. 실제 데이터 처리는 플래시 블레이드 그리고 아마존 S3로 활용을 해서 진짜 온프라미스에서는 플래시 블레이드를 가지고 S3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의 S3까지도 리플리케이션이나 자유롭게 데이터에 대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패스트 오브젝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볼까요? 네. 실제로 크게 보면 4가지 영역에서 좀 개선된 포인트가 있고요. 당연히 메타데이터에 대한 경합이 없어졌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성능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리니어한 스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상된 부분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의 S3는 당연히 클라우드로와의 그 연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네이티브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성능 수치로 따지면 기존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은 자기네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또 버티카와 퓨어 스토리지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시죠? 네. 실제 버티카와 퓨어 스토리지가 처음부터 이제 퓨어와 버티카가 따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실제 사용하는 고객사, 아마 뒤에서 그 버티카 세션에 설명드리겠지만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니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고객이 맞습니다. 찾아준 네. 파트너네요. 네. 버티카가 유일하게 S3 이제 버킷을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만 서티피케이션을 지금 내준 상황이고요. 네. 업계 최초로 지금 같이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버티카를 위한 그 패스트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먼저 버티카가 그 S3, 이온 모드에 탑재할 S3 버킷을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성능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온프라미스의 그러니까 하드웨어 S3 플랫폼이든 아니면 S3 퍼블릭의 S3 플랫폼이건 퓨어 스토리지가 가장 앞선 성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버티카가 최초로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내준 거로 보여지고요. 실제 그 서칭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도 기존 트레디셔널한 S3 대비해서 80배 이상 더 개선된 서칭 시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솔루션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공급사가 서로 다르면 네. 고객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을 때 약간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네, 보통 아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통 솔루션과 하드웨어가 같이 묶이게 되면 대부분 고객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버티카와 퓨어는 각각의 독립된 기업이긴 하지만 양쪽의 기술을 다 보유한 파트너를 이미 저희는 리크루팅을 했고요. 그 파트너를 통해서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퓨어 스토리지와 버티카가 함께 공급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 이온 모드 그리고 플래시 블레이드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컴퓨팅과 스토리지 영역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공하는 가용성, 고가용성 부분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도 당연히 향상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 이제 작업 부하, 업무 부하에 따라서 버티카 쪽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클러스터 간 병목을 제거하면서 워크로드 분리가 가능해진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세트 처리의 그 차이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작은 데이터 셋도 있고요. 큰 데이터 셋들도 있겠지만 그럼 컴퓨팅 스케일링을 자유롭게 조절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버티카를 통해서 컴퓨팅 스케일링에 대한 조정이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들, 클러스터 분리나 아니면 데이터 셋에 따라서 분리된 다양한 워크로드들의 확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플래시 블레이드의 그 리니어한 스케일 아웃에 대한 확장 부분에 대한 그 장점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앞서 계속 클라우드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온프라미스에서 버티카와 퓨어 스토리지를 인프라로 구축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클라우드의 연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클라우드의 스택과 온프라미스의 스택은 같은 동일한 스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혀 연동이나 호환에 문제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양사의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이런 장점들 때문에 그런 많은 벤치마킹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패스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버티카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실제 버티카는 무엇이고 실제로 두 제품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 어떤 회사인가요? 네, 버티카는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솔루션 이름이자 이제 2006년도에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 버티카는 이제 2006년에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해서 2011년에 휴렛 패커드에 인수가 되었다가 최근 HP가 마이크로 포커스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매각하면서 현재는 마이크로 포커스의 이제 빅데이터 사업 영역의 대표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버티카가 여전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몇 가지 장표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버티카는 이제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박사님께서 만든 제품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마이클 스톤브레이커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의 거의 한 80% 정도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익숙하신 게 보통 들어서 이제 익숙하신 게 인그레스라든지 요즘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포스트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모두 다 진행을 하셨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나올 때쯤에 결국에 데이터가 정말로 많아진다 그러면은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순수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연구를 하셨고 그 결과물이 이 시스토어라는 그 논문으로 출시가 된 다음에 그걸 이제 제품화한 게 이제 버티카입니다. 그 우측에 보이시듯이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자서전 성격으로 이때까지의 그 연구해 놓은 여러 가지 제품들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좀 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티카가 가장 유명해진 계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임기를 잘 끝낸 오래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제 2012년 그 재선 당시에 뭐 빅데이터,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서 그 캠프가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활용된 인프라가 아마존 클라우드고 그 위에 이제 버티카가 활용되어서 이 재선에 활용된 소셜 분석 플랫폼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티카라는 제품 자체는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CIO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하단에 있는 그 AWS에서 제공한 어떤 기술 블록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시면은 버티카가 이미 오래전부터 빅데이터 분석에는 많이 활용됐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티카가 좀 갖고 있는 고객사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에 익숙한 이제 우버, 페이스북, 뭐 슈퍼셀, 트레이드데스크, 트위터, 테슬라 같이 이런 고객사분들이 이제 버티카를 분석 플랫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버티카를 선택하시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크기입니다. 데이터가 거의 이제 페타바이트급으로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 버티카가 가장 안정적인 선형적인 확장성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시성이나 다양한 사용자들의 워크로드가 복잡해질 때에 버티카가 대응을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트렌드하고 맞춰서 그런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오픈소스들, 뭐 카프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기술들하고 연동을 버티카가 굉장히 빠르게 지원해 주면서 이런 그 혁신적인 기업들하고 동반 혁신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시장에 계속 제품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혁신적인 고객들과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회사라고 버티카를 좀 짧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페타바이트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렇게 그 버티카가 주장하는 게 컴퓨트와 스토리지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네, 그 컴퓨터와 스토리지 분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CS 분리라고도 이제 짧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그런 컨설팅 펌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리서치 펌들에서 2018년 당시부터 이제 다양하게 이런 리포트들을 내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기존의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거죠. 가령 데이터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토리지 공간만 늘리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존에는 컴퓨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같이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하물며 아니면은 데이터는 그대로인데 나는 분석만 더 다각화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컴퓨팅 파워만 올리면 되는데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스토리지도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있었다는 거죠. 그 트렌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컴퓨터와 스토리지 분리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토리지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팀 혹은 데이터를 갖고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관련된 팀들은 경제적인 이점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클라우드형 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때 늘리고 줄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은 늘어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 공간은 저장 공간대로 자유롭게 늘리고 분산된 컴퓨팅 리소스는 또 필요한 때만 컴퓨팅 리소스를 늘렸다가 혹여 분석이 더 필요가 없으면 줄이거나 이러면서 진정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트렌드에 알맞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축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는 고객사들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들을 보게 되면요. 더 많은 이제 확장성, 워크로드가 이제 다양해지더라도 유연하게 관리가 되고 데이터셋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때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복잡성이 제거되는 거.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동반해서 같이 사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뭐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어쩔 수 없이 저장해서 일부를 가져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옮긴다던가 중복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조직이 애자일해집니다. 애자일하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분석 쪽 이런 쪽에서 가고 싶은 어떤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고 싶은 니즈를 이제 옛날에는 뭐 데이터에 공간이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서 묶여가지고 뭘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분석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버티카의 컴퓨트와 스토리지 분리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버티카가 이제 만들어낸 CS 분리 아키텍처를 이온 모드라고 합니다. 뒤에서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버티카의 이온 모드는 크게는 이제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사실 버티카의 어떤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여정이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이온 모드까지 저희가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티카는 MPP 여러 대의 서버를 병렬로 두고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서 분석 컴퓨팅을 수행하는 MPP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컴퓨터를 병렬로 설치해 놓고서 버티카를 얹게 되면은 분석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아저씨 박사님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저에겐 친숙하신 분이라 그렇죠. 네. 순수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이제 클라우드가 대두되게 되면서 저희가 순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네는 순수 소프트웨어니 어플라이언스 어떤 하드웨어 종속이 없으니 클라우드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이제 클라우드에도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클라우드 첫 고객이 2009년도에 나왔고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네. 그리고 뭐 AWS의 굉장히 초창기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장터 같은 데에 2013년에 이미 등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저희 고객사들이 버티카를 활용하다 보니까 진정한 클라우드의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CS 분리, 내가 늘릴 때 늘리고 줄일 때 줄이고 내가 쓴 만큼 내고 싶은데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버티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온 모드라는 거를 이제는 6년 전부터 연구를 했고 3년 전에 이제 베타로 시장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이온 모드의 특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 기존의 스토리지 공간이 하나로 합치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크기 변경이 가능한, 그러니까 워크로드에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 사이즈를 조절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 기술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보시는 게 좋은데 실제 데이터, 전체 데이터는 가장 밑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모두 다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까 송성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느린 기술이에요. 플래시 블레이드가 굉장히 이제 그걸 온프레미스에서 좋게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느리다 보니 성능이 이제 그만큼 기존 대비 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고객이 주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레이어, 저희는 뭐 D4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일부 데이터만 캐싱을 시킵니다. 가령 맨 밑에는 3년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 1년치는 좀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1년치만 올려놓는 거죠. 네. 그리고서 그 위에는 MPP, 이런 병렬 처리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컴퓨팅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몇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확장성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에 MPP 솔루션을 이제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드를 증설하면은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4명이 새로 들어오면은 이 4명이 하던 일을 이제 소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며칠이 걸리는 고객사분들도 있었는데 현재 그림에서 보다시피 실제 모든 데이터는 맨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내 노드가 밑에서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작업을 활용하고 있는 앞에 내 노드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뒤에 내 노드가 추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이 내 노드는 또 줄이면 됩니다. 네. 이런 확장성에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워크로드 분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워크로드를 목적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목적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른 클러스터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온모드가 제시하는 워크로드 관리 클라우드를 해서 이런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나요? 예,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에드테크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3위 정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해당 고객사가 이제 버티카 이온 모드를 활용해서 3, 4페타 정도 되는 데이터를 256노드 정도 이런 식으로 뭐 정형 대시보드, 적재 노드, 그 다음에 AI, ML 플랫폼, 분기 리포트 이렇게 클러스터를 나눠서 목적에 따라서 워크로드를 관리하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버티카랑 왜 퓨어 스토리지를 같이 쓰면 좋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클라우드에서 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고객사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클라우드로 세상이 모두 다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온프레미스는 언제나 있을 거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네, 것들이 그리고 많이 있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 클라우드의 보관 비용조차 부담이 되는 고객사분들도 있고 가령 보수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나 보안 문제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까 송성환 부장님께서 저희 고객이 이어준 인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뒤에 나올 AT&T라는 곳이 그런 니즈가 정확하게 있었고요. 네. 이 기능이 마음에 들고 이거를 온프레미스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는 S3가 돼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에서 예전에 구비한 이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솔루션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제품을 내기도 전에 고객이 먼저 활용을 하셔서 네.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셨어요.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네. 저도 사실 벤더 생활을 그래도 꽤 했지만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뭐 저희 아까 송상 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장표에 이제 있는 건데 네.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돌아가는 에코시스템 중에 그 고급 분석 영역을 이제 버티카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던 실제 고객인 AT&T가 어떻게 두 제품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아주 실시간으로 분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AT&T 사례는 모든 다양한 벤더들이 갖고 있는 사례가 워낙 큰 회사고 워낙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곳에서 소개되는 사례인데 버티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테라데이터라는 기존의 솔루션을 윈백하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 5년 전쯤에 이제 2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이관을 했고요. 현재 그게 이제 거의 2배로 늘어서 4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버티카에서 분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운 개선 성능들을 보셨고 4개월간에 이제 700%의 ROI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TCO도 굉장한 감소를 보셨습니다. 이런 좀 대규모 시스템이 이제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품을 내기도 전에 퓨어 스토리지와 버티카를 합친 그 플랫폼으로 새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뒤에 이제 소개드리는데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국내는 아직은 DW 어떤 분석 플랫폼 그러면 이제 한 클러스터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사, 정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한 클러스터로 분석을 보통 담당하고 계신데요. AT&T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석 특징도 많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용자 니즈도 많다 보니까 똑같은 데이터 셋을 가진 DW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가져가고 계셨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렇게 3개가 벌써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군데에 2페타씩 있다 그러면 사실 그 2페타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이 비용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복을 하나로 합치고 싶으셨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저희 이온 모드랑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연구 데이터는 퓨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면서 네. 기존의 버티카에서 예를 들어서 거의 근 200 몇 개의 노드가 돌던 거는 한 100개 정도로 쓰면서
그럼 기존에 남는 컴퓨팅 파워들은 다른 데이터 레이크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용처를 바꿔서 이렇게 컴퓨트와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플랫폼을 구성을 하셨고요. 이거를 성공하신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고객께서 먼저 그 퓨어 스토리지 행사에서 이 그림을 공개하면서 AT&T는 향후 이런 로드맵으로 그 간다. 자체 플랫폼을 네. 가져갈 거다. 네. 퓨어 스토리지를 깔아놓고 거기에 고급 분석, 정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는 저희 버티카를 활용하고 그 위에 뭐 요즘 많이 활용되는 스파크 분석이라든지 AI를 활용하기 위한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퓨어 스토리지 위에 에코시스템으로 구성해서 AT&T는 이런 로드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사실 이런 발표를 보통 고객분들이 잘 안 하세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정말 잘 되신 경우에도 하시긴 하는데 이 사진은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작년 말이었죠. 그 퓨어 스토리지가 매년 진행하는 그런 글로벌 컨퍼런스 퓨어 엑셀러레이트에서 저희 버티카에서도 엔지니어가 나가시고 그 다음에 AT&T 고객분께서 직접 오시고 퓨어 스토리지에서 직접 나오셔서 함께 공동 발표를 했던 어떤 이런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그 레퍼런스를 갖고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랑 협업해서 국내에서 또 새로운 저변 확대를 위해 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의 패스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또 버티카의 분석 솔루션을 붙인 빅데이터 분석의 현대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비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져야 할 요건을 어떻게 리스트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건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패스트 오브젝트를 고려할 때 이제 고려사항 4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아마 가장 키가 되는 거는 병렬 처리를 어떤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2가지, 그러니까 스케일링과 병렬 처리를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 컨셉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하드브에 저장되는 대용량을 어떻게 빠르게 물리적 스토리지에서 처리하는지 제품 특징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퓨어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서 이기훈 부장님이 발표하신 그 이온 모드에 기존의 전통적인 이온 모드에 S3 버켓 영역이 있고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윗단에 D4라는 영역을 둬서 일부 캐싱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온프라미스에서 구축되는 이제 버티컬 퓨어 스토리지의 이제 그 구성에서는 그런 이제 D4 대신 백단에서 패스트 오브젝트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능을 보장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D4 없이 직접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근데 부연해서 네. 사실 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송상훈 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오브젝트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빠른 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주신 물리적 스토리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의 특징하고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대용량들이 이제 그런 CS 분리 형태로 다시 설계돼서 왔었을 때 실시간 분석 아키텍처로 새로 구현이 가능한 방법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버티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비용 부분 때문에 백업 등은 테이프 방식이나 AWS의 저게 글레이시어 네. 같은 가성비가 포인트일 텐데요. 이런 용도에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뭐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뭐 백업이나 이런 부분, 글래셔로 이제 나중에 아카이빙 하거나 이런 부분들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저랑 이규훈 부장님이 말씀드리는 그 영역은 좀 더 실시간 처리에 가까운, 아니면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이런 이제 그 분석 플랫폼의 패스트 오브젝트와 버티카 이런 솔루션이 합쳐지면 더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이프 백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로 아카이빙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건 S3건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질문 주신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왜 쌓이냐는 거죠. 뭐 백업 용도, 테이프 용도 이런 용도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모아서 분석하고자 하는 용도로 쌓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송사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결국에는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모이는 어떤 데이터들을 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백업적인 부분이나 아카이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올쇼TV에 나온 지난번 방송 보기를 보시면 조금 더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스토리지 방법,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빅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로 사용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게 항상 더 좋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기존의 오브젝트 컨셉의 스토리지와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용 오브젝트냐, 아니면 그 기존의 파일과 오브젝트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유니파이드 된 프로토콜을 지원하냐, 이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블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아마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도 대부분의 I/O 처리 방식은 라운드 로빈 순차 처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죠. 플래시 블레이드는 I/O가 하나가 들어와도 모든 블레이드에 분산돼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렬 분산의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맞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솔루션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장치들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스토리지 간 컴퓨팅 장치와 스토리지 간 통신 선로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다시 대두됩니다. 양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하고 질문 주는데요. 이것도 퓨어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그 부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 미디어는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고 그 사이에 생기는 병목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 부분도 당연히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전하듯이 그 인터페이스 중간의 통신 구간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퓨어 스토리지는 뭐 네트워크 회사나 아니면 그런 망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업들, 이제 네트워크 벤더들이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인피니밴드로 그런 병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셨었는데요. 지금은 뭐 100G나 200G 네이티브 이더넷, 그러니까 그 RDMA 방식의 네이티브 이더넷을 추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대부분의 중간 단에서 생길 수 있는 병목들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쪽 제품 네, 질문이 많은데요.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병원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혹시 빅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 중인 병원인데, 요즘 의료 데이터들이 많이 맞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죠.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 데이터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병원 쪽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병원 레퍼런스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픈해 드릴 수 있는 레퍼런스는 사실 없고요. 왜냐, 국내 대부분 고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실제 구현을 해서 실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다 그 검증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병원뿐만이 아니고 그 유전자 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자세한 뭐 네.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아마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버티카에 대한 질문인 아우, 것 네, 같은데요. 네, 버티카는 노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노 ETL 기술을 구현한 빅데이터 전문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 ETL 기술의 특장점과 구현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신 분 같은데요? 네. 네, 뭐 그러게요. 그 ETL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앞에 업무에서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면 뭐 이제 어제 얼마나 많은 매출이 발생했나, 아니면 그게 어떤 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런 분석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노 ETL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업무 쪽에서 생긴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이제 복사되는, 이걸 이제 ETL이라고 합니다. 아주 네.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실시간 대응도 많아지고 빅데이터면은 이 와야 되는 데이터 양도 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기술들 중에 그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버티카에 바로 데이터가 이제 적재될 수 있는 뭐 카프카를 활용을 하건 아니면은 좀 대용량으로 병렬 적재를 하건 이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더 그런 좀 복잡한 분석들이 그 시간 대응력에 훨씬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구조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 국내 고객사분들 아니면은 해외는 더더욱이 이런 노 ETL로 좀 아키텍처를 재구성을 하시면서 기존에 보시던 레포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걸리던 게 뭐 절반 이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속도가 빨라지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또 저희 엔지니어분들하고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에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타 RDBMS 대비 조회하는데 빠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떤 형태의 조회냐에 따라서 솔직하게 뭐 다르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조회를 그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좋은 스토리지, 좋은 컴퓨터 쓴 거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의 특징은 여기 이 조회라고 하는 특징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급 분석, 뭐 전월 대비, 어제 대비, 아니면 뭐 기존 고객군 대비 뭐 이런 복잡한 분석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상당히 빠른 성능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선 버티카가 크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도 대부분 처음에 도입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성능적인 부분들이나 POC나 이런 것들을 꼭 진행을 하셨고 거기서 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방문 드리고 뭐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특장점을 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소개 드리고 또 눈으로 또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송 부장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존의 퓨어 스토리지가 단순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회사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연동되는 솔루션까지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더 이제 나아가서 저희는 버티카와 솔루션 베이스의 협약들도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모던 데이터 익스피어리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업의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나 데이터의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솔루션 베이스와 저희가 같이 계속 협업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티카의 이 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 더욱더 이제 될수록 CS 분리 트렌드는 더욱더 많이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퓨어 스토리지와의 이제 이온 모드, 여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제가 오늘 뭐 시간상 다루지 않았던 버티카 기술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또 저희가 버티카의 특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현대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